연골은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이렇게 3mm 두께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얇다. 아니, 저 얇은 딱 한 장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3mm 정도의 얇은 연골이 평생 체중을 지탱하면서 뼈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고 위아래의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연골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활액 보이시죠? 예. 네. 이 활액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 대신에 이 활액이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활액이 어떻게 해야 영양분을 연골에 쭉쭉 넣어줄까요? 바로 연골의 구성 성분 중 수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콘드로이친이 풍부해야 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은 연골에 탄성을 부여하고 관절의 쿠션과 스프링 그리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자, 연골은 압력을 받을 때는 스폰지처럼 압착이 돼서 노폐물을 이렇게 잘 배출시키고요. 압력이 약해지면 또 원상복구가 되면서 이 연골이 활액을 빨아들이면서 영양분을 충분하게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몸속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관절염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콘드로이친은 20대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대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 콘드로이친의 감소는 무릎 연골퇴행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연골의 수분 유지, 충격 흡수, 염증 억제 등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건조해진 연골이 얇아지고 또 이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마모와 손상으로 이어져 이 퇴행성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퇴행성 관절염이 와도 내가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관절염의 진행 과정을 제가 엑스레이 사진으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골이 닳으면서 관절 사이가 점점 좁아지고 결국 뼈까지 맞닿게 됩니다. 그런데 이 5장의 사진 중에 내 관절에 이상이 있다고 알아차릴 때가 언제쯤일까요? 한 3기 정도 돼야 알아차리지 않을까요, 혹시? 어유, 저는 한 1기 정도, 1기. 그래도. 2기?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기준으로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3, 4기가 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늦구나, 너무. 연골에는 혈관도 신경도 없어서 초기에는 통증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아니,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연골이 닳고 관절염이 오는 건 이거 필연적인 건가 보네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다음 중 관절염에 걸리지 않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소, 2번 고양이, 3번 앵무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세요. 자, 조심스럽게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지방을 많이 다니면서 농산일도 도와드리고 네네. 하다 보면 이제 소를 많이 접하는데 이 소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관절염이 없기 때문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고양이 같아요. 네. 왜요? 고양이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낙상이 없다고 하고 저는 앵무새 같아요. 앵무새. 앵무새는 날아다니니까 걷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나무에 이렇게 앉아서 앉아 있어요. 말만 네. 하잖아요, 그죠? 그러네. 예. 정말 정답이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자,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바로요. 셋 다 관절염에 걸립니다. 안 걸리는 동물이 없어요. 아, 소는 진짜 안 걸 줄 알았는데 아니 동물이 다 이렇게 다 관절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뼈가 두껍고 튼튼한 소도요, 이 관절염은 피할 수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소의 90% 이상이 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는다라고 하고요. 또 나이 든 고양이에게도 퇴행성 관절염은 흔한 질환입니다. 심지어 이제 날아다니는 조류도 이 가느다란 다리로 이 몸통을 지탱해야 해서 노화와 비만 등의 이유로 퇴행성 관절염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정말 괴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할 게 인공관절 치환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OX 퀴즈로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한 번만 하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자, 방청객 여러분들 답을 해주세요. O, X, X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거의 다 오네. X가 좀 숫자가 딸리고요. O라고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그럼 여러 번 해도 되는 건가요? 아, 여러 번을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여러 번을 하게 됩니다. 아, 먼저 마모된 연골과 뼈의 일부를 다리축에 맞게 이렇게 절단을 합니다. 뼈를 이렇게 깎아냈죠.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네. 게 그거네요, 진짜. 바로 그런 네. 얘기네. 자, 그리고 요 금속 재질로 된 인공 관절을 허벅지와 정강이 뼈 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습니다. 이야, 이렇게 금속이었구나. 끼워 넣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사이에서 요 베어링 역할을 하는 이 플라스틱 요 베어링을 관절 안에 껴서 이렇게 다리를 반듯하게 펴주면 이게 인공관절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 수술이 수명이 다하면 요 플라스틱 베어링이 닳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베어링을 교체하는 재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2차 수술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베어링만 교체하면 다행인데 이것까지 다 달아서 기계를 또 고장내면 이번에는 뼈를 깎는 게 아니라 이걸 잡아 뜯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뼈를 물고 뜯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혈도 많고 훨씬 복잡한 수술이 되죠. 그리고 물론 당연한 얘기겠지만 1차 수술보다 고령일 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60에 수술하신 분이 80에 2차 수술을 하면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조금 쓸 수 있는 데까지 쓰시고 이 인공관절 수술은 예방적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내가 너무 불편할 때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술입니다.